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질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아마존에서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제작했던 것 중에 그 토트넘은 올 월 나띵 그거였나? 그거였는데 이번에 아스날 편, 뭐 아니면 도 이거를 우리 아스날 팬이 보고 내용이나 느낀 점 같은 거를 좀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다큐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OTT 중에 아마존 네, 프라임이라는 OTT에서 네,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 3화까지 나와 있어요. 맨시티가 17, 18 시즌인가 찍었고 토트넘이 이제 무리뉴 중간에 들어올 때 있잖아요. 지지지나 시즌인가? 그때 찍었던 다큐인데 이제 이번에는 아스날 지난 시즌 한 시즌 동안 통째로 찍은 거예요. 통째로 찍어서 이번에 조금씩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제가 뭐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음, 아스날 팬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타팀 팬분들이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다큐를 보기 전에 어떤 걸 알면 좋을지 그거부터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스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아르센 벵거겠죠. 아르센 벵거가 마지막으로 지휘를 했던 시즌이 17-18 시즌이었고 18-19 시즌부터 이제 에메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아스날을 지휘를 했습니다. 에메리는 18-19 시즌에 유로파 리그 준우승을 했어요. 첼시한테 결승전에서 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다음 시즌에 음, 19-20 시즌에 전반기에 엄청나게 나쁜 모습을 보이면서 잘립니다. 전반기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경질이 되고 그 경질된 후에 아스날의 유소년 코치였던 융베리가 한 몇 경기 아, 네 기억나네요. 네, 기억나시죠? 3경기, 4경기 정도 임시로 감독을 수행하면서 감독을 아스날 보드진이 물색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스날 감독으로 데려올 만한 어떤 네임드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 물망에 오를 만한 감독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콘테는 인터밀란 지휘하고 있었고 여러 감독들이 있었지만 뭐 입맛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네임 밸류가 좀 높지 않은 감독들이 많았기 때문에 찾다 찾다 찾은 게 맨시티에서 수석 코치로 이제 팀을 이끌고 있던 아르테타였죠. 아르테타는 아스날에서 벵거와 함께 선수 생활을 보냈던 경력이 있고 또 주장도 역임을 했었던 아스날에서 어떻게 보면 레전드의 반열에 가까운 어떤 헌신적인 선수였던 인물이었는데요. 그 펩이 어떻게 시즌 중에 수석 코치를 데리고 가냐라고 하면서 약간 반대를 심하게 했을 정도로 아르테타를 데려오는데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19-20 시즌에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아르테타를 데려오는데 성공하죠. 거의 팀의 상태가 처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테타가 빠르게 약간 팀을 정비하고 선수단을 장악하면서 그 시즌에 결국에 FA컵 우승을 합니다. 음, 첼시를 잡고 FA컵 우승을 하면서 분위기를 확실하게 바꿔놔요. 아르테타가. 그래서 처음으로 풀시즌을 맡게 되는데요. 그게 2021 시즌이었어요. 2021 시즌이었는데 그 시즌에 아르테타는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최악의 위기에 빠집니다. 유럽 대항전도 진출하지 못하죠. 8위로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U자 빌드업이라고 해서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만 맴도는 빌드업을 보여주면서 엄청 답답한 모습을 거의 후반기 가까워질 때까지 보여주다가 그때 이제 아르테타가 유망주들을 올려서 씁니다. 스미스로우가 대표적이죠. 스미스로우가 올라와서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위를 끌어올린 게 8등이에요. 하반기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스날 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희망을 가졌지만 최악의 시즌이었다. 에메리보다도 더 안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안 좋았던 2021 시즌을 보내고 나서 21-22 시즌, 지금 시점으로는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시즌은 이제 아르테타가 처음에 아스날 감독을 지원할 때 아스날 보드진한테 3년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3년 안에 팀을 어느 정도 궤도로 올려놓겠다.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 뭐 우승 경쟁 그런 급으로 올려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21-22 시즌은 3년 프로젝트의 이제 거의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 보여줘야 하는 증명해줘야 하는 시즌이었고 보드진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미디어들도 그렇고 아르테타를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하는 시즌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시즌인데요. 아르테타는 엄청나게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시즌에 엄청나게 성적이 안 좋았고 프리시즌에도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거의 유관중 경기가 프리시즌에 4경기가 있었는데 1무 3패를 했어요. 그리고 4경기에 음, 4골을 넣고 골도 못 넣고 승리도 못하고 이번 시즌에는 프리시즌 엄청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계속 네. 이기고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에 반면 지난 시즌 프리시즌에는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었다.
거기에서 다큐는 시작합니다. 1화까지만 제가 배경을 설명을 드릴 건데 1화의 네. 내용은 전 시즌에 그 유명했던 개막 후 3연패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세 경기가 브렌트포트, 첼시, 맨시티였어요. 브렌트포트전은 사실 이제 올라온 승격팀이고 뭐 객관적인 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팀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팬들은 이제 이길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정말 뭐 좋은 모습 하나도 못 보여주고 패배를 했고 첼시전도 졌고 맨시티전은 거의 뭐 약간 참패를 했죠. PL 역사상 두 번째로 개막 3경기에 3연패하고 골득실이 -9. 아스날 역사상에는 67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아스날 이 다큐를 촬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에 이 다큐에 그 소개하는 멘트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멘트가 뭐였냐면 북런던 2인자 클럽의 끔찍한 추락을 살펴보자. 대륙 대회 진출도 못하고 선수 간의 믿음도 없고 있는 건 그냥 약간 추억하는 감성뿐이다. 라는 다큐 예고 멘트가 있을 정도로 상태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3연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두 단장 그리고 아르테타 다 경질 위협 당연히 받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다큐 1화를 보면 그 3연패를 선수단과 그 감독과 뭐 단장 보드진이 어떤 자세로 이제 3연패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요거를 이겨내려고 노력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선수단 안에서 뭐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수단 안의 상황들은 어땠는지 그 3연패 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보면 재밌을 것 같고 2화는 이제 토트넘이랑 북런던 더비를 준비하고 북런던 더비에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3화는 이제 안필드에서 리버풀이랑 붙었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3화 모두 각각 이제 선수들 한 명씩을 포커싱해서 그 선수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다큐가 진행이 될 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보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이제 토트넘이랑 좀 다른 점은 아무래도 아스날은 뭔가 좀 더 원팀, 친구, 유대 이런 게 좀 더 있는 느낌? 네, 그런 거에 약간 포커스를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토트넘 다큐랑 좀 다르게 토트넘 다큐는 약간 무리뉴라는 그 약간 입지전적인 사람의 팀을 이끌어가는 좀 위인전 같은 약간 1인칭 시점에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면 약간 낭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약간 과거의 영광도 있고 그거를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좀 위주로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젊은 감독이고 어린 선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랑은 음,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 그쵸. 다큐의 젊은 분위기가. 친구들도 많고. 그런 건 없었나요? 그 아스날이 옛날에 문제가 그 약간 감독을 무시하고 화벌을 만들고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그 다큐 때는 다 나갔을 시점이라 좀 파이팅 하겠네요, 다큐에서는. 그런 낌새는 없었나요? 제가 다큐를 보면서 느낀 거는 선수들이 아르테타를 위해서 뛴다는 느낌? 유대감이나 뭐 이 팀 결속돼 있는 느낌이 좀 단단하게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에메리 시절과는 다르게. 아르테타가 그 덕망이 높은 것 같아요. 털링이랑 그 제주스랑 진첸코도 아르테타 보고 왔다 그러고. 다큐를 볼 때 어떤 것들을 좀 더 재밌게 봤냐면 일단 아르테타가 덕망이 높다 했잖아요. 그럴만한 것 같아요. 다큐를 보면 선수들이 좋아할 만해요. 왜냐면 너무너무 세심해 감독이. 그래서 약간 무리뉴 같은 경우에는 막 직설적이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막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윽박 지르고, 여기 보면 다큐에서 누누 타바레즈가 영입이 돼서 약간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 약간 조용한 모습, 선수단에 좀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 아르테타가 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고 그런 식으로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도 그렇고, 토트넘 다큐에서도 무리뉴가 거의 주인공급으로 이제 됐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감독이 이끌어가니까 팀 전체를. 아스날도 당연히 아르테타 위주로 이제 다큐가 흘러가는데 아르테타의 뭐 그런 인성적인 모습도 그렇고 경기 중간에 라커룸 대화하는 모습 3연패 와중에도 그렇고 뭐 토트넘 경기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도 그렇고 그 압박감에 대처하는 모습 사람들을 대하거나 뭐 미디어를 대하거나 그럴 때 태도 그런 것들이 되게 다방면으로 그 다큐가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 아르테타라는 인물을 저는 당연히 팬심이 있기 때문에 다큐도 보는 거겠지만 아르테타라는 감독이 저희가 밖에서 보는 뉴스로만 보고 경기에서 잠깐씩 보고 뭐 인터뷰에서 보고 그런 것들에서 보는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감독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큐를 보면. 그래서 아르테타를 주목해서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스날 보면 맨날 부상 많다고 막 그랬잖아요. 아스날에만 오면 부상이 많이 당한다고 선수들이. 근데 이제 이 다큐를 보면 의무팀들도 다 나와요. 다 인터뷰도 하고 막뭐 아, 그런 그래요? 거를 다 오거든요. 약간 공개 처형 느낌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이런 걸 그것만 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이 부족한가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맨날 아르테타한테 보고를 한대. 이 선수는 어떻고 이 선수는 뭐 어느 정도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하는 모습도 나와요. 근데 의무팀은 뭐 일례로 이야기한 거고 멘탈 코치도 있고 뭐 요리사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구단에서 선수를 도와주고 감독을 도와주고 하는 서포팅하는 인물들. 역할을 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단이 실제로 그러니까 아스날 팬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뭐 구단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뭐 이렇게 과정들도 좋지만 구단이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네. 그 뒤에서 숨겨진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들도 조명해주는 그런 진짜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단이 굴러가고, 이런 사람들이 선수들이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걸 보면 재밌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선수들의 이야기, 좀 선수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램즈데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영입될 때 엄청 이제 아닌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얘만 가면 강등 되는데, 강등권에 가는 골키퍼를 왜 데리고 오냐부터 해가지고, 영입되자마자 그냥 막 욕을 하고 뭐 개인 네네. 메시지로도 많이 왔대요. 램즈데일한테. 음, 음, 램즈데일이 그런 여론들과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겨내고 지금 완전히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그쵸. 수 있었는지에 어떻게, 대한 이야기들도 볼 수 음, 있고 사카로우가 얼마나 홈팬들한테 사랑을 받는지 티어니는 어떻게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개별적으로 다 들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얼마가요, 한 달에? 무조건, 아마존? 아마존이 처음 가입하면 30일 무료더라고요. 가입해서 봐야겠다, 나. 한번 보세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어. 재밌어요. 자막 다 진짜. 있는 거죠? 한글 자막 자막? 있죠. 한국 있죠. 저는 다큐를 3화까지 봤는데 아르테타가 딱 느낀 건 아르테타가 안 잘렸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전술적인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다큐엔 전술적인 부분은 거의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고 선수들과의 관계, 구단주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잘 됐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단주도 생각보다는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조시 크랭크가. 투자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고 사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팀이 그 3연패 하고 나서 개막전에 근데 믿어주잖아요. 아르테타를 믿어줬잖아. 살렸잖아. 안 잘랐잖아. 근데 이제 안 잘랐다는 거는 보드진이나 구단주가 아르테타에 대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다큐를 보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르테타를 믿었고 그렇게 그 신뢰를 줬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크랭케도 마냥 우리가 아스날 팬들이 사실은 뭐 저는 사실 잘 큰 감정은 없지만 현지 팬분들은 막 싫어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마냥 싫어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팀 전체가 진짜로 땜빵식이 아니라 젊은 선수들을 모아서 키우면서 젊은 감독이랑 키우면서 뭔가 진짜 긴 미래를 보고 있다는 느낌 받을 수 있는 뭐 아스날 팬들한테는 진짜 재밌고 최고의 다큐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스날과 아르테타가 100년 해로 했으면 좋겠네요. 된 것처럼. 아, 그럼 진짜 좋지. 된 된 것처럼 것처럼. 쭉 갔으면 좋겠네. 아르테타 70대 될 때까지. 뭐, 근데, 거의 30년 장기지 퍼거슨이네. 근데 조건은 잘해야지. 못하면 안 되지. 올해는 무조건 챔스 가야죠. 올해는 진짜 보여줘야 돼요. 아르테타도. 사실은 거의 진짜 무조건 가야죠. 보여줘야 돼요. 지난 시즌에도 결론적으로는 챔스에서 막판이 미끄러졌지만 올 시즌에는 진짜로 보여줘야 되는 시즌이고 아스날이 이 다큐가 또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막판 가면 갈수록 좀 쫄렸잖아요. 챔스 경쟁하면서 토트넘이랑 맨유랑 같이 경쟁하면서 그랬을 때 또 이 선수단 상황은 또 어땠을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없으시죠? 꼭 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려드린 것들 잘 기억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